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모바일 사업의 매각까지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축소와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 적자는 5조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에서 2%의 점유율로 10위권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개화 이후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애플, 삼성전자에 밀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야심차게 출시한 듀얼스크린폰 LG 윙 역시 판매량이 10만 대에 이르지 못하면서 참패했죠. LG전자의 향후 결정에 따라 이달 CES 2021에서 예고한 롤러블폰 출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이베이 본사가 한국 사업인 이베이 코리아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어느 기업이 인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G마켓과 옥션, G9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는 매각가를 5조 원 이상으로 제시하며 국내외 기업과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매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유통기업들의 온라인 전략에 속도가 더 붙기 시작했죠. 실제로 2019년 상반기 즈음 이베이 코리아 매각설이 나왔을 당시에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이 인수를 검토했었단 소식도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9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5조 원 규모인데 이 중 이베이 코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출은 수수료 기준 업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이커머스 시장에선 이베이 코리아가 수익률이 좋은 1등 사업자로 평가받았지만 그새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뀐 상황이라며 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실제 매각이 성사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GM과 손을 잡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GM의 자율주행차 계열사인 크루즈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크루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커넥티드카 구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제조 및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양사의 목표이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모빌리티 시장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있다면서 애저 클라우드를 활용해 크루즈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장하고 주류가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은 오는 2025년까지 30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며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전체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마감하면서 4분기 동안 유료 가입자 수가 851만 명 증가했으며 전체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36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3분기 유료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한 이래 3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66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를 기록해 당초 시장 전망치인 매출 66억 3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워너브라더스의 HBO 맥스는 각각 8,680만 명과 4천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규모 부문에서 넷플릭스의 압도적인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수혜주로 글로벌 OTT 서비스들은 가입자와 매출 면에서 5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누렸습니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 지역별 신규 가입자 수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446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0만 명으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남미는 120만 명,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는 86만 명이 새롭게 넷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날 금리는 이달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0.1%포인트, 6개월 이상은 0.2%포인트 오릅니다. 만기 1년 기준 연 1%였던 정기예금 금리는 오늘부터 연 1.2%로 인상했습니다. 자유적금은 만기 기간에 관계없이 0.2%포인트 오릅니다. 1년 만기 적금의 금리는 현재 연 1.1%에서 연 1.3%가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수신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경제금융범죄 대응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가정보원법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제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위조지폐, 국제금융사기 등으로 업무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제질서 교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원이 금융범죄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외국과 연계된 투기 자본은 자본시장 관련 사안이며 인수합병은 국내외 주식시장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도 많은 부분이 중국, 동남아 등 해외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해외와 연관성이 높은 자금 세탁, 가상자산 등도 해석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앞으로 경제, 금융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과 접점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비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고기처럼 만든 인공고기입니다. 식물성분 대체육은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동물세포 배양 고기보다 우월하죠. 2019년에 상장된 비욘드 미트의 경우 작년 한 해 코로나 특수를 맞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롯데의 경우 일찍부터 대체육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2월 식물성 패티로 만든 국내 첫 패스트푸드 버거 미라클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에서도 식물성 대체육을 넣은 메뉴 얼터밋 서브를 출시해 채식주의자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농심은 자체 비건 식품 브랜드 베지 가든을 통해 18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떡갈비와 너비아니와 같은 식물성 다짐육부터 사골맛 분말과 카레 등 양념류도 함께 선보입니다. 풀무원은 푸드테크 기업 지구인 컴퍼니와 같이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비건 만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 한국 비건 인증원 인증을 받은 자연은 맛있다 라면, 우유 대신 코코넛을 넣은 비건 요거트 식물성 액티비아를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거 대체육은 채식주의자들만 먹는 소수 음식이었다면 최근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향후 채식주의 트렌드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식물성 대체육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더욱 다양한 제품이 연구,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오바마 케어를 뛰어넘어 더 많은 중산층에게 혜택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케어는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미국인 97% 이상을 공공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바이든 케어의 목표죠. 바이든 케어 실현을 위해선 의약품 가격 경쟁력이 필수적입니다.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약가 상한선을 더 규제를 강화하고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경쟁력이 풍부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인 국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요 4대 바이오 시밀러 중 3분의 2 이상을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개, 삼성 바이오 에피스 4개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죠. 바이오 시밀러의 장점은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같고 가격은 낮기 때문에 환자 접근성이 훨씬 더 크죠. 오리지널의 매출을 뛰어넘는 바이오 시밀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미국 시장 진출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70여 개 이상의 국내 진단키트 업체가 글로벌 110여 개국에 5천만 명분이 넘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했습니다. 진단키트나 마스크 등이 미국 내 자체 생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업체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